리재명. 리재명 우리 리재명. 네. 아 갑자기 신이 나네. 야 앙표배 저기 뭐야 경선준비위원장 경준위원장 네. 사퇴했더만. 사퇴했죠.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준위에서 하고 딱 나간 게 뭐냐면 그 대의원이라고 하는 것. 그 45%가 대의원 투표 100% 중에 그렇지. 45%를 그렇지. 대의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요상한 제도로 그러니까 DJ 때 만들었던 제도를 가지고 45% 그러니까 1인 1표가 아니라 대의원의 표는 뭐 60배, 90배 정도의 막대한 표가 되는. 그렇지. 여기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 말하자면 비판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줄였죠. 15%를. 그렇지. 45에서 30%를 올리고 원래는 10%에 불과했던 일반 여론조사, 당원이 아니고 이건 15% 늘려서 25%가 만들어놨는데 비대위가 엎었지. 비대위가 막 엎고 뭐 난리치고 뭐 최고위원회는 뭐 표 2개를 주고 온갖 이상한 제도를 막 다 만들어 놓으면서 에이씨 나 못해 먹겠어 하고 이제 때려치고 나간 거죠. 아까 내가 보니까 요즘 국민의힘 진짜 너무 암울한데 민주당도 어디 못지 않더라. 여기 뭐 만만치 않아. 오늘 보니까 뭐 임종석 또 오랜만에 다시 나왔다가지고 뭐 한마디 썼더만요. 이재명 그만하라고. 이재명하고 송영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 얘기들 하고 계시더라고. 남의 집 불난 건 참 재밌어요. 그렇지, 불난 건 재밌지.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 이제 97그룹 뭐 지금 사실상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박용진 의원이 한 2등이고 이제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1등이긴 하던데 그래도 이재명 의원 좀 그렇게 불안한가? 왜 이렇게 그 룰 가지고 남국이도 그렇고 맨날 그렇게 뭐라 그래? 제가 여기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대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최고위원이 문제라니까요. 그래? 최고위원을 두고 땅 따먹게 하는 대표는 어차피 리재명이고 어차피 리재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왜 저렇게 난리들을 치느냐를 보면 최고위원회 몇 명을 자기들의 계파에 집어넣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당대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론조사를 하나 당원투표를 하나 이재명이 되는 건 확실한 거고 그치, 누가 뭐 어떻게 뭘 룰을 뭘 조정해도 그냥 지지미죠. 뭘 해도 이기는 거고. 상대방이 너무 약해. 내가 용진형 미안하지만 박용진 의원도 많이 어쨌건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정치인이긴 해도 확 보여준 게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바람도 없어. 지금 지지율 2위 당 대표 적합도가 2위가 나온 건데, 그렇지. 그거는 다분히 당 대표로서의 적합도라기보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 생각은 그 당 대표 후보자들 중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은 이재명과 박용진 의원 딱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광 효과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냉정하게. 박용진 의원이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대단히 떨어지죠. 그 뭐 다 단일화해서 친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단일화하는 것도 요즘 이게 좀 이상하고 모양새도. 그건 이재명 키워주는 거예요, 계속. 결국 이재명 키워주는 거다. 계속. 왜냐하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면 결론이 이재명이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면 결론 이재명이겠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계 뭐 이게 아니라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렇게 하면 그렇지.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을 두고 몇 명을 넣느냐의 싸움인데 그 요상한 게 있어요. 뭐? 그 최고위원을 투표권을 2개를 준대요. 그거 다 복잡하더라. 민주당 더 복잡해 국민의힘보다. 그게 최고위원 투표 2개 준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자 형님은 저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한 표는 내가 찍고 싶은 사람 찍어요. 최고위원을. 한 표는. 나머지 한 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찍어야 돼요. 근데 용산구 후보가 안 나올 수도 그렇지, 있잖아요.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 그 말하자면 대중 인지도나 아니면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이 대표되면서 묻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더 껴넣으려고 온갖 수작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진짜 웃기다. 정치와 쓰다 처음에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나올 때부터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전당대회 룰은 무조건 최고위원 싸움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 최고위원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넣었지 하면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쪽 최고위원을 많이 뽑기 위해서 뭐 안 되다 보니까 누더기처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집단 지도 체제가 어떻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단일 지도 체제가 어떻니? 단일 지도 체제가 어떻니 하는 게 어떻게든 이재명의 힘을 빼고 최고위원들 가운데서 반 이재명 세력들을 넣을 것이냐 내지는 이재명 쪽에서는 얼만큼 우리 사람들 넣을 것이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당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할 그렇지.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예민하게 얽혀 있어서 박 터질 겁니다. 이번에 저기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뭐 이런 분들이 다 또 최고위원 될 수도 있겠네. 아니 제 생각에 김남국 의원 나오면 수석 최고위원 될 것 같아요. 수석 수최. 아 그렇지. 요즘에 거의 이재명의 입인데. 아니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야 생각보니까 섬찟하다야. 그렇게 된다니까. 철험의 세상이 되겠네. 철험의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는 사실 요즘 민주당을 보면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역할이 크더라고요. 나는 사실 박지원 저 비대위원 처음 왔을 때 그냥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좀 죄송하지만 약간 장식품 같은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2030 젊은 여성들을 상징하는 그냥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아주 젊은 여성을 그냥 비상대책위원장에 앉혀놓는 거. 제가 바지 사장. 근데 보니까 바지 사장이 아니네. 알고 보니 소드 마스터였어요. 아 진짜 소드 마스터야. 네. 야 근데 여기 당 대표 출마하면 안 되는 거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난 박지원 위원장 응원하죠. 가서 이제 소드 마스터 해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으로 그냥 보자 그러면 당원 당규상 못 나가는 건 맞죠. 왜냐면 그러니까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사람들만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이 대선 끝나고 바로 대선 직전인가 대선 끝나고 직후가에 그렇지. 영입이 됐기 때문에 6개월이 채 안 됐어요. 안 돼.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은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민주당 당원 당규상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동연 후보가 그 권리당원인 시기가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공천을 받았던 그렇지. 것처럼 공직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예외 규정을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당직 선거잖아요. 그렇지. 그 6개월 동안 당비도 안 낸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게 좀 사실은 맞진 않죠. 그러면 박지원 위원장한테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우리가 검토해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박지원 위원장은 예외 조항을 검토할 만큼 민주당에게 이로웠느냐. 저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지. 또 특히 친 이재명 쪽은 완전 이를 갈더만. 너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있고. 두 번째. 박지원 위원장의 말에도 자가당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방송에 다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박지원 위원장이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을 출마했을 때 왜 대선 패배 책임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나오냐 그랬거든요.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도 지방선거에 패배에 책임 있는 수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직 선거를 다시 나간다? 본인 말이랑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외 조항도 검토가 안 돼요. 이재명도 나가잖아. 거기는 뭐 원래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양반이니까. 뭐 거기는. 근데 나는 그냥 이제 나는 이 당원 당규 이런 거 떠나서 그냥 혼자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 당의 대장을 데리고 온 사람인데 너네 우리 당비 6개월치 다 안 냈으니까 너 당 대표 못 나가. 너무 웃기지 않냐? 좀 웃기긴 웃긴데. 아니 비대위원장이었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대표. 당 대표는 이제 사실상 당 대표였잖아. 근데 그 당비 6개월치를 다 안 내가지고요. 아직 6개월이 안 돼가지고 당 대표는 안 돼. 이건 좀 너무 이상하잖아.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나간다고 당 대표 되지는 않겠지만 이걸 또 굳이 이제 그렇게 너의 말처럼 그래 논리적으로 해서 나가지 말을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요즘 보면 재밌어. 민주당 보면 요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제일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굳이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뭐 부끄러운 얘기라서 부끄러운 얘기 해줘. 2017년에 저희 2018년이었죠. 2018년 초에 당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 당 대표로 선출되신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황교안 대표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부성 선거, 부성 선거를 주장하시는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표가 됐는데 그 웃긴 게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상 황교안 그 당시에 뭐 전 총리죠. 황교안 전 총리는 피선거권이 없었습니다. 그래? 왜냐면 얼마 전까지 총리였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 피선거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당시에는 유력 주자였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당 대표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도 김병준 비대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보수 정당이고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인데 누가한테 뭐 지지율 높다고 예외 적용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다라고 해서 저희끼리도 치고받고 개난리를 쳤던 기억이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박지원 위원장의 이 사례를 그냥 실소를 가지면서 보고 있는데요. 그때 그 사대로 하면은 여기 박지원 비대위원장 넣어줘야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넣어줄 필요도 있는 거죠. 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들 중에 들을 만한 얘기도 꽤 있더라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이 지금 뭐 최강욱 의원 감쌌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중도 입장에서 보면 뭔가 민주당을 좀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나는 약간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인물이 묻히면은 뭐 보수엔 좋지. 아 그럼요. 보수에는 좋은데 문제는 좀 국민의힘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걱정된다 참. 저희 집에 불이 나고 있어가지고 SK팀도 그렇게 올렸어요. 네. 아니 국힘이 민주당 욕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되는 거 확실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관심 없는. 지금 현재 우리 집에 큰 불이 나서 다 죽어가는데 민주당은 아웃 오브 안 중이네요. 국힘 싸우는 게 너무 개싸움이라. 민주당은 원래 논리가 맞지 않는 내로남불입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또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또 촉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무조건 지금 국민의힘 싸우는 내부 싸우는 것 때문에 그냥 힘 빠져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정치에 관련해서 좀 이 두루 좀 이해해 나가는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데니님 아까 제가 나이 물어봐서 그랬고 저는 미국사는 30대 초중반 공학 박사입니다. 젊은 건 아닌데 젊은 건가? 젊은 겁니다. 제 나이 60%밖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한인그룹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아서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요.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뭔가 핵심적인 어젠다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뽑으려면 이유가 필요한데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물론 전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그냥 하느님 쳐다보듯이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안이 별로 없긴 없어. 그러니까 뭐 누가 있겠어요?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누가 이겼어요? 근데 아니 또 그 패배 책임도 그만큼 있는데 이재명이. 아니 그거는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반대쪽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 나는 그 정도 되면은 한참 한 2, 3년은 쉬어야 될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김우진님. 나의 집 불구경에 우리 집 잿더미가 되는 거 못 보는 거 알죠? 남의 집 불구경에 지금 오늘 너 뼈 너무 맞는다. 뼈 거의 탈골 지금 발골 수준으로 지금. 자 우리 피터림님 이준석 대표 반대파. 네, 저기 이분들은 저랑 다 친한 분들이네. 그러네. 네 신지호 선배나 이현종 선배, 희석영님, 병민이. 이준석 찬성파. 너는 이준석 찬성파다. 좀 찬성파로 분류가 되더라고. 네. 김재섭, 예찬이가 지금 찬성파더라고 맞아. 네. 인규, 천하람, 진행은 백성문, 김태현. 1부 이준석은 선거에 도움이 되었다 아니다. 2부 이준석은 물러나야 된다 아니다. 3부 윤리 이후 정부 국민의힘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저걸 1, 2, 3부로 나눠서 그냥 한 회 방송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재밌긴 하겠네요. 재밌긴 하겠네. 근데 힘들겠다. 자 이거 일화 아니야 혹시? 몰라요. 죄송합니다. 일화 쓰시는 분 간장이라 제소당했으면 오늘 어떤 부산 국회의원은 당 대표한테 이재명이랑 똑같다 그랬는데 이것도 윤리위제소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네. 제가 그대로 다 읽었습니다. 네. TKO님 7월 7일 이후 낙담하지 말고 2030 위로하면서 다 함께 끌고 가야 합니다. 결론이 정해지면 최대한 잘 추슬러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될지 진짜 너무 다음 주 저희 방송할 때는 우리 쉬잖아 다음 주에. 다행이야. 그래요? 나 다음 주 재판 때문에. 그렇구나. 다음 주 화요일은 쉬어. 우리 이준석 대표 징계 때문에 쉬는 게 징계 여부 때문에 쉬는 게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은 재판 때문에. 네, 제 재판 때문에 저희 둘이 하는 프로가 하루 쉬는 거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쯤이면 이제 뭔가 난리 부르스가 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당이 좀 무섭습니다. 어떻게 돼 있을지 진짜 걱정이기도 하고. 예. 뭐야? 네. 메이킹님, 김성진 전담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인가? 박근혜 시계 찾아놨다고 방금 전 기사로 올라왔어요. 만약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에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증거 물품 찾았다는 거 가지고 무고가 되긴 어렵고요. 저거는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 박근혜 시계가 진짜 이준석 대표가 준 건지 그거는 뭐 1년 번호 다 있으니까 뭐 확인해 보면 된다고.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박근혜 시계 줬다고 저게 성접대를 받았다 이걸 단언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런 게 나오면 이런 거 약간 쉽게 말해서 고소한 쪽의 진술의 신빙성이 좀 더 부여될 수 있지. 저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그 저 김성진 대표의 진술 사실 이제 일방적인 진술이죠. 그 진술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진술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수사 진행 상황도 뭐 그렇지. 간단치가 않겠죠. 근데 이제 저게 무슨 저 이준석 대표가 줬는지가 입증이 안 되면 그냥 하나만한 소리고 그렇게 되는 하나만한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데니님 근데 요즘에 진짜 정치판이 개판이야. 그러니까요. 정말 짜증 날라 그래 이제 진짜 막. 그 태연이는 너무 열받아서 만약에 이제 징계 나오고 국민의힘 아사리판 되고 막 또 만인의 투쟁되고 그러면 당분간 유튜브로 취자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저희가 이준석 대표 징계 나온다고 낙담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뭐 이준석 대표 징계 나오면 나오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여당이 암울한 상황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저희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 차라리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부정선거 이런 얘기 못 하잖아. 윤리위가 이렇게까지 갈지도 저는 예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 그다음에 절차상으로 보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초반에 윤리위에서 그 징계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그냥 당원 당규대로였었어요. 근데 이게는 이제 그 국면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뭐. 다음 주에 방송은 안 하겠지만 이 시간에 저는 좀 여튼 어떤 결과 나오든 우울해하고 있겠죠. 어디선가 방송을 하면서 우울해하고 있을 거야. 네. 근데 이제 먹방을 아까 조금 전에 하든가 우리 박근혜 시계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형사 사건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소를 하고 그렇죠. 기소를 하면 그 기소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재판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기소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딱 들어보면 김재섭이 거짓말이네 이런 식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고 증거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네가 백성문이요 그 2013년에 제 얘기했더니 박근혜 시계를 줬어요. 그렇게 진술했단 말이야. 그 박근혜 시계입니다라고 딱 갖고 오면 그게 그 박근혜 시계인지 이 박근혜 시계인지 어떻게 아냐? 알 수 없죠. 그 나온 게 개수가 몇 개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저 박근혜 시계를 찾아놨다는데 그 박근혜 시계가 이준석 대표한테 진짜로 받은 박근혜 시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구해준 박근혜 시계인지 조금 전에 아니면 당근마켓에서 산 박근혜 시계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서 준 거라고 볼 수 있는 뭔가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그렇죠. 사실 김성진 대표의 김소연 변호사는 그냥 일단 1차적으로 이준석이 너무 싫어. 그게 제일 커요. 저도 그게 엄청 크다고 싫어. 생각해요. 네. 이 새끼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약간 이게 너무 강해. 그래서 솔직히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변호사로서 좀 덜 중립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 증거가 정말 이준석의 성상남을 가리키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게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라기보단 진술 듣고 이런 나쁜 놈 이런 느낌이 좀 강해. 그래서 사실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고 증거 자료를 보고 저희 사실 증거 자료 안 봐서 몰라요. 몰라. 볼 수도 없고 우리는. 그리고 그 박근혜 씨가 이 박근혜 씨인지 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를 과연 진짜 이준석 대표가 좀 박근혜 시계라고 어떤 방식으로 특정을 해서 뭐 지금 뭐 언론에 알렸는지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특정하지?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라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그래서 그냥 이게 그거야. 그리고 또 와 박근혜 시계 나왔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준석 나쁜 놈 이거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당근에서 구했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 당근인지 뭐 당근이건 오이 마켓이건 간에 하여튼 어떤 어떻게든 구할 수 있으니까. 자 노바디님 남의 집 싸움 구경은 재밌는데요. 우리 집 싸움은 정말 보기 힘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멘탈 털리죠. 네. 데니님 저기 노바디님은 당원이세요 저기. 데니님 제가 민주당 수뇌부였으면 가로하고 어차피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박지원 출마 허락해주고 너그러운 척하고 당대표 선거도 좀 더 화려한 것처럼 보여주고 했을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님 등은 왜 그렇게까지 쫌생이처럼 보이게 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사실 저것도 그 생각이거든. 이럴 때 박지원도 나오고 막 나와서 약간 어차피 어대명이라며 어대명 혹시 질까봐 그러나?
아니 그거보다도 뭐 그냥 미워서 그러나? 쫌생이처럼 보이는 건지 쫌생인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도 약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쫌생일 수도 있는 그 거니까. 당에 사실상 비대위원장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당신은 당 대표 출마 요건이 안 됩니다. 당비를 6개월 낸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좀 찌오잘하긴 하거든. 아이,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알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그래 해줘. 그 김남국 의원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팬덤을 뭉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을 위시한 어떤 상징을 딱 기술을 중심으로 와해됐던 팬덤들을 다시 모아야 되는데 팬덤 하도 말이 많으니까 우리 팬덤 모이세요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팬덤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상정하는 겁니다. 하나 딱 찍어놓는 거. 적을 타겟팅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적을 상정하기가 다 애매해요. 뭐 이준석 하기에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 팬덤은 결국에는 민주당 내 강성들인데 민주당 내 강성들을 집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내부의 적 하나를 만드는 박지원. 거죠. 그게 박지원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너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다. 꽁지님 남국이한테 필요한 건 이모죠. 그렇죠. 네. 자 SKH님 어제 테디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오늘 백변님이랑 재섭님은 차분한 진행이죠. 테디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 채팅창을 좀 정화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의견이 다른 건 상관없는데 양쪽이 너무 상대를 무지성으로 몰아뜯는 게 너무 안 좋아 보이네요. 정치와 수다 오래 보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되도록이면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뭐 쌍욕만 빼고 쌍욕하는 건 제가 그랬죠. 저 변호사라고 마음대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할 건 비판하시고 가세현을 비판하실 건 비판하시고 저희 정치와 수다를 비판하실 건 비판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런 정도 서로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공격은 썩 보기 좋진 않잖아요. 내 얘기가 무조건 옳소라고 하는 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우리 SKH님 말을 한번 여기 나와 계시는 보고 계신